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직장인 여자예요. 최근에 코시국에 시모가 저지른 황당한 일 때문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남편은 회계사고 저희는 3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집도 있고 여유롭게 가정을 꾸려가며 살고 있어요. 남편이 저를 많이 좋아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결혼을 해서도 큰 싸움 한 번 없이 잘 지내고 있었죠. 나 진짜 결혼 하나는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예쁜 마누라 둔 사람이 또 있을까? 어이구 팔불출.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지 마. 그거 나 욕먹이는 거야. 내가 보기엔 나만큼 결혼 잘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난 평생 당신 지킬 거야. 알지? 남편은 절 배려를 많이 해주고 애정 표현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는 은행을 30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최근에 퇴직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제법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상가를 하나 사셨죠. 엄마도 이제 건물주 됐으니까 여행도 다니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고 여유롭게 지내. 내가 어디 그래 봤어야지. 그래도 꿈만 같다. 내가 정말 상가 건물주가 됐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30년 넘게 일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어, 엄마. 이제는 좋은 일만 잔뜩 생길 거야. 은행 대출 갚으면 좀 나아지겠지. 그때까지는 여전히 아끼면서 지내야지. 저는 엄마가 건물주가 된 게 너무나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이렇게 성실하게 평생을 일해온 저희 엄마와는 달리 저희 시모는 집안의 문제아였어요. 젊을 때는 다단계를 했었다고 하는데 다단계 회사에 투자까지 했다가 큰 돈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잃은 돈을 회수하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시부에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빌린 돈 겨우 다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에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중심에는 시모가 있었죠. 가족들은 제발 가만히만 있으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그래도 몇 년은 조용히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사돈께서 상가를 사셨다고?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상가를 다 사셨다니? 저희 친정엄마가 상가를 샀다는 말에 시모가 눈을 반짝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 퇴직금이랑 여태껏 모은 돈을 대출까지 끼고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시모가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 상가 가봤는데 위치도 좋더라. 내가 안 그래도 장사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 상가에 새 들어가면 어떨까? 그 말을 듣자마자 깨름칙했지만 일단은 친정엄마에게 물어는 봤어요. 왜냐하면 친정엄마가 산 상가가 새로 지어진 상가였는데 상가를 사자마자 코로나 시국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진 데다 4달째 새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매달 은행 이자는 나가지 새는 안 나가지 손해가 막심해서 엄마는 공실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었거든요. 옆 상가 주인은 세입자한테 새 안 내도 괜찮으니까 관리비만 내고 장사 계속 해달라고 했다더라. 지금 상황에서 누구라도 들어온다고 하면 너무 좋지. 난 월세도 좀 깎아줄 생각도 있어. 친정엄마의 말을 시모에게 전했더니 시모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직접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가족끼리 상부상조하는 거지. 나는 위치 좋은 데서 장사해서 좋고 사돈은 공실에 누구라도 새 들어오니 좋고. 안 그러니? 시모는 장사를 시작할 생각으로 들떠 있었지만 저는 시모가 무슨 장사를 하고 싶다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장사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닌데 괜찮으시겠어요? 내 친구가 건강원을 되게 오래 했는데 그거 같이 하려고. 혼자서는 버겁다고 하기도 하고 위치도 옮겨보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이 딱인 것 같아.
뜬금없이 건강원이라는 말에 좀 의아했죠. 장사 경험도 없는 시모가 갑자기 건강원을 하겠다는데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당신이 무슨 건강원을 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왜 갑자기 나서고 난리야? 시부가 그렇게 말하니 시모는 모르는 소리 말라며 설명을 하더라고요. 몇 번을 말해.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친구 경진이랑 같이 하는 거야. 그 친구도 일하는데 혼자서는 버거워서 나보고 같이 하자는 거야. 이제 당신도 퇴직해서 우리 수입도 끊겼는데 잘 됐지 뭐. 100세 인생이라는데 있는 돈만 깎아먹으면서 살 수 있어? 나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거야? 시모의 말에 시부도 딱히 할 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 사고를 쳤던 경험이 있으니 시부와 시모 그리고 저와 남편까지 다 같이 시모의 친구가 한다는 건강원을 한번 가보기로 했죠. 건강원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곳이었어요. 제가 건강원을 한 지 벌써 20년이 됐는데 그래도 꾸준히 해서 우리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켰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혼자 하는 건 힘들더라고요. 여기 상가는 너무 낡아서 위치도 옮겨야 하는데 좋은 기회 만나서 잘 됐죠. 시모의 친구라는 분이 한자리에서 20년이나 건강원을 했다는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작정 달려드는 거면 가족들이 다 말릴 기세였지만 시모의 친구를 만나고 나니 저도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럼 한번 잘 해봐. 당신이 나서지 말고 친구한테 배운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시부는 시모의 친구를 만나고 와서는 건강원을 하는 것을 허락해 주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잘 된 일이었고 시댁 입장에서도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일이었어요. 시모가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일을 하겠다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았고 마침 시부도 퇴직을 해서 노후 자금이 걱정이었는데 일정한 수입이 생긴다면 잘된 일이었죠. 걱정 마.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우리 부부 노후 걱정은 안 하게 해줄게. 게다가 시모는 일을 시작한다는 사실에 많이 들떠 보였어요. 그 뒤로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이미 운영하던 건강원이 있어서 돈 들어갈 일도 크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준비 과정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시모의 건강원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첫 한 달은 수입이 크게 있는 건 아니었지만 첫 달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는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더라고요. 장사를 거의 시작하자마자 손님이 몰리니 신기할 정도였어요. 자리를 좋은 곳에 잘 잡은 것 같아. 손님들이 어찌나 몰리는지, 난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은지 이거 하면서 알게 됐잖아. 장사가 잘 되니 시모는 싱글벙글이었어요. 처음 하는 일이 잘 될까 걱정을 했던 가족들도 장사가 잘 된다는 말에 다들 좋아했죠. 엄마, 나 용돈까지 주는 거야? 장사 시작한 지 2달 만에 벌써 그렇게 장사가 잘 돼? 코로나 시국에 그렇게 잘 되는 사람 찾기도 힘들겠다. 엄마, 다시 봤어. 남편한테 결혼을 하지 않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취업을 해서 시댁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죠. 시동생도 시모의 장사가 잘 되니 유독 들떠 보였어요. 일반 회사를 다니는 시동생은 시모에게 용돈까지 받으니 시모를 띄워주기도 하더라고요. 시부도 말은 안 했지만 시모가 돈도 잘 벌어오니 기분은 좋은 모양이었죠. 내가 뭘 했어. 내가 열심히 할 거니까 잘 될 거라고 했잖아. 내가 장사 더 잘 되면 용돈 더 많이 챙겨줄 거니까 기대해. 시모는 의기양양이었어요. 그동안 가족들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했는데 이제야 인정을 받아서 잔뜩 신나 보였죠. 근데 비결이 뭐야? 엄마네 건강원이 그렇게 잘 되는 비결이 있을 거 아니야. 대단한 비결은 아닌데 우리는 너무 비싸게만 팔아먹지 말고 가격을 조금 낮춰서 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잘 된다. 싸게 많이 파니까 우리도 남는 게 있고 서로 좋은 거지 뭐.
우리 사돈어른이 건물주가 되시니까 우리 집에도 좋은 일이 생긴다. 엄마, 형수한테 고맙다고 했지? 아유, 안 했겠니? 나도 우리 며느리랑 사돈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어. 저는 솔직히 그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모가 다단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곳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건강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도 저희 엄마의 상가에서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하니 뿌듯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시모는 첫 달에 월세도 잘 냈고 그 이후로도 몇 달 동안 월세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잘 냈어요. 아이고 사돈, 이제 막 장사 시작해서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는데 월세도 깎아주시고 고마워요. 요즘 장사가 잘 되고 있어서 덕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모는 엄마에게 월세를 내면서 전화까지 해서 월세 깎아줘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사가 잘 된다니 저도 너무 기쁘네요. 앞으로도 사업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사돈 간에 좋은 얘기가 오고 가고 서로 좋았죠. 엄마는 월세를 받을 수 있어 은행이자 걱정이 없었고 시모는 월세를 적게 내고 장사는 잘 되니 가족들 앞에서 자랑스러웠을 것이고요. 장사는 이후로도 정말 잘 됐어요. 그 주변 가게 중에 시모의 건강원이 가장 장사가 잘 됐을 거예요. 잘된 일이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더 지났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시모가 기니 할 얘기가 있다고 시댁으로 좀 오라고 하길래 저는 일이 끝나는 대로 저녁도 먹지 못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갔더니 시부와 시모 그리고 시동생까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저를 바라보는데 저는 나쁜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부르셔서 무슨 일인가 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월세 안 받는 건물주들도 많다고 하더라. 솔직히 세입자가 있어야 건물주도 먹고 사는 건데 코로나 시국에 비싼 세 주면서 손해보려는 세입자가 어디 있겠냐고. 식사는 했냐고 묻지도 않고 저를 보자마자 시모가 꺼낸 말은 건강원 월세에 대한 얘기였어요. 월세 한번 밀리지 않은 것은 물론 장사가 잘 돼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모가 갑자기 월세를 두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 건강원은 장사가 잘 돼서 다행이에요. 월세 낼 걱정도 없고 수입도 좋잖아요. 갑자기 왜 월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무슨 일이랄 건 없다. 근데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그래도 내가 네 시애미인데 시애미한테 월세를 받을 생각을 해? 네? 그건 이미 계약할 때 얘기가 다 끝난 건데 왜 갑자기 월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사도 어디보다 잘 되는데 걱정하실 일도 없잖아요. 저는 시모가 뜬금없이 월세를 받는 일로 저에게 따지듯 묻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계약하고 몇 달이 지나서야 얘기를 꺼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월세를 걸고 넘어지는 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옆 건물에는 세도 안 받고 있어만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한다는데 우리는 가족끼리 돈 받고 이게 뭐 하는 거니? 너는 중간에선 이 친정엄마 설득하지는 못할 망정 세 받을 생각에 신이나 났지? 너도 그러고 보면 참 괘씸하다. 시모가 눈까지 흘기면서 제 탓을 하는데 갑작스런 시모의 말에 황당하기만 하더라고요. 대체 여기서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월세 얘기는 계약할 때 다 합의가 된 거고 월세 깎아줘서 고맙다고 저희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전화까지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 탓을 하는 거예요. 저는 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머님, 월세도 적게 내시고 좋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갑자기 월세 내는 얘기를 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장사도 잘 되시고 잘 지내고 계셨는데 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황당함을 감추지 않고 할 말은 똑바로 했죠. 어영부영 넘어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서 친정엄마에게 말해보겠다고 굽히고 들어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솔직히 네가 중간에서 하는 짓이 괘씸해서 그런다. 네 친정엄마가 월세 몇 달 받아먹고 너한테도 뭐 떨어지는 게 있는 거 아니니? 그것 때문에 너도 그렇게 가족이고 뭐고 보이지도 않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 어디서 그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시모를 가지고 농락을 해. 폐륜이 별건 줄 알아? 돈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으면 그게 폐륜이야. 어머님, 저희 엄마도 건물 사면서 대출 끼고 산 거라 은행이자 내고 있어요. 그렇게 편하게 돈 버는 거 아니고 저도 중간에서 저희 친정 엄마한테 뭐 받은 것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 너무 억울해요. 시모에게 폐륜이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있다가 봉변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월세 내는 게 그렇게 아까웠으면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말던가, 더 깎아달라고 말이라도 해보던가. 그런 것도 없었으면서 다짜고짜 저를 향해 폐륜이라는 말을 들으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어요. 솔직히 형수님이 너무했죠. 요즘 월세 받는 데가 어디 있다고 형수님은 가족끼리 월세를 받아요. 우리 엄마니까 너무 착해서 월세 내는 거지. 요즘 그렇게 하는 데 없어요. 사돈 어른도 진짜 너무 째째하시다. 시동생이 저희 친정엄마를 두고 째째하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주 작정을 하고 저를 몰아세우기로 정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시모가 건강원을 한다고 했을 때 시댁 가족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더니 시모의 건강원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시댁 가족들도 앞뒤 상황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제 탓을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돈 때문에 너무 인색하게 구는 거 내가 봐도 안 좋아 보인다. 이번에는 네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시부까지 나서서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월세 깎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월세 받지 말라고 가족들끼리 나서는데 갑자기 바뀐 시댁 가족들의 태도에 저만 억울했어요. 아무리 가재는 개편이라고 해도 이런 일까지 시모의 편을 드니 시댁 식구들도 밉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잘 지내다가 갑자기 다들 이러시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데 저한테 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월세는 받지 마요. 솔직히 지금까지 받은 것도 좀 아까운데 그래도 그거야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가 주는 건데 앞으로는 월세 받고 그러지 말아요. 시동생이 끼어들어서 월세를 받지 말라고 못을 박더라고요. 그것도 저를 경멸에 가득 차서 쳐다보는데 마치 제가 시댁 가족들 돈이라도 뺏은 것처럼 보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는 말하지 못하겠으니까 시댁 식구들이 저 하나 앉혀놓고 월세 받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돈 때문에 인색하게 구는 게 시댁 식구들이지 저는 아니잖아요. 그거야말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 관리 똑바로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계약서대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지금 이걸 걸고 넘어지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가 하도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다. 솔직히 너처럼 평범한 애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까지 한 것도 감사한 일 아니니? 우리 아들 회계사야. 우리 아들처럼 반듯하고 직업까지 좋은 남자를 얻었으면 너 감사해서라도 월세 받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친정엄마도 진짜 괘씸하기만 하다. 어떻게 사돈한테 월세를 받으려고 하니? 생각이 있기는 한 거니? 주제에 맞지 않는 결혼까지 했으면 감사히 여기면서 새도 공짜로 줄 것이지 이런 결혼일 줄 알았으면 솔직히 나 결혼 허락 안 했다. 시모는 이제 제가 남편과 결혼한 문제까지 들먹이면서 저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건물 사용하고 월세 내는 게 그렇게 억울한 일이고 결혼 잘못했다는 말까지 하실 일인가요? 저희 엄마가 월세 받은 게 그렇게 욕먹을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면 애초에 말씀하시지. 대체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사 좀 잘 되니까 월세 내는 돈도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치솟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따져 물었어요. 제가 할 말은 해야 하는 편이라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네 친정엄마가 겨우 건물 하나 생기니까 뭐 대단한 거라도 된 것 같아? 그래서 네가 시애미한테 갑질 좀 해보겠다는 거냐? 솔직히 내 아들은 너만 아니었으면 건물 여러 채 가진 집안 여자 만나고도 남았어. 내가 너 처음 봤을 때 뭐 마음에 들었는 줄 아니? 지금도 성이 안 차는 거 겨우 참고 있는 거야. 넌 그거 고마운 줄이나 알아. 시모는 그냥 선을 넘어버리더라고요. 더 집안 좋은 여자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제가 참을 이유가 없었죠. 어머님은 제가 남편이랑 헤어지길 바라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월세 하나 때문에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한테 또 월세 내게 할 거면 니들 헤어져라. 니들 헤어지면 내가 월세 내마. 너희 계속 같이 살고 싶으면 내가 월세 내는 건 꿈도 꾸지 마. 가족끼리 돈 받을 생각하는 며느리라면 나도 싫다. 월세 내기 싫어서 시모가 아주 막말을 하더라고요. 월세 내기 싫어서 막말을 하며 버티는 시모를 보는데 치가 떨리게 싫었어요. 가족끼리 돈 받고 그러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나도 아주 싫다. 너도 사돈도 그러시는 거 아니다. 네가 우리 집 사람이 된 이상 너도 그 정도 생각은 있었어야지. 아버님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계약할 때는 말씀이 없으시더니 이제는 월세가 그렇게 아까우세요? 우리 가족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형수님이랑 사돈 어른이 너무하시다고요. 엄마가 좀 화가 나서 말하긴 했지만 우리 앞으로도 계속 볼 가족끼리 껄끄럽지 않으려면 형수님도 월세 안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긴 말하지 않겠다. 내가 보기엔 네 시어머니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 애초에 너랑 사돈이 마음을 못되게 먹은 게 문제였지. 시댁 가족들이 그렇게 단합이 잘 되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시모의 건강원을 위해 다들 한마음이 되어 저를 공격하는데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가 저만 나쁜 년으로 몰아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월세 받지 말라고 압박을 넣었는데 저는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아주 엉망이었어요. 그 자리에 남편이 없었지만 남편도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얘기였죠. 기가 막혀. 어떻게 당신 식구들까지 전부 다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여보, 나 진짜 이렇게는 못 살겠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해 있는데? 집에서 무슨 얘기 들었어? 제가 씩씩대며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놀란 얼굴로 묻더라고요. 어머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우리 엄마가 월세 받는 거 염치 없는 거 아니냐. 그게 다면 내가 말을 안 해. 당신이 더 집안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었는데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으니까 감사한 줄 알고 월세 받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하시면서 월세 받을 거면 당신이랑 헤어지라고 하셨어.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당신이랑 살아야 하는 거야? 월세 받는 게 폐륜이라는 말까지 하셨어. 뭐? 엄마가 정말 그런 식으로 말했어?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만 계셨고? 아버지도 나한테 인색하게 굴지 말라고 하시더라. 당신 동생도 우리 엄마 보고 째째하대. 일 끝나자마자 오라고 해서 갔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우리 엄마가 왜 이런 욕까지 먹어가면서 세를 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아니, 가게 이용했으면 세 내는 게 당연하지. 그게 왜 폐륜이야. 엄마는 진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제 말에 남편도 저 못지않게 황당해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금방 분노했죠. 엄마, 제정신이야? 엄마는 계약서 안 보고 사인했어? 월세 내기 싫다고 이 사람 불러다가 그게 할 소리야? 엄마, 딴 소리 말고 월세 똑바로 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남편은 곧장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화를 냈어요. 남편은 정말로 화가 많이 나 보였는데 그래도 남편이 제 남편이라 위로는 되더라고요.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너까지 네 마누라랑 한통속처럼 그럴 거야? 네가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엄마는 장사가 잘 안 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굴어? 월세 내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거 아까워서 며느리 불러다가 어른이 돼서 그게 할 소리야? 내가 아들 하나 잘 키운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아주 잘못 키웠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니? 시모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수화기 밖으로 저한테까지 그 곡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기가 한 말에 반성은 안 하고 아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저 억울해하기만 하고 있었어요. 한 번만 더 월세 갖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내가 안 참아. 나 이 일로 엄마랑 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 제발 상식적으로 행동해. 나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남편은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저를 미안한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솔직히 상상도 못해서 나도 당황스러워. 나보다 네가 더 당황스럽겠지만 잊고 기분 풀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월세 받아낼 거고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 듣게 해서 미안하다. 남편의 사과에 그래도 제 마음이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시모와 시댁 식구들이 비정상적이라고 남편이 저에게 맞장구를 쳐주니까 그나마 속이 아주 조금은 풀리는 거였죠. 어머님만 문제가 아니라 아버님이랑 동생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당신한테도 비난하고 내 욕도 많이 할 거야. 내 가족은 너야. 계속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나 듣지도 않을 거고 가족들이랑 말도 섞지 않을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 당신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남편의 말에 든든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일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그것도 고맙게 느껴졌어요.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정신 나간 소리를 해도 남편 하나 똑바로 말해주니 거기서 힘이 나더라고요. 장모님, 혹시라도 저희 엄마가 월세를 안 내겠다고 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월세 밀리는 일 없게 잘 정리하겠습니다.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고 저희 친정 엄마에게 전화해서 분명하게 말까지 해주더라고요. 아니, 안 그래도 월세가 안 들어왔는데 사돈께서 전화하셔서 월세 꼭 받아야겠냐고 물으시길래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네. 나로서는 최대로 월세도 깎아드린 거고 나도 사정이 있지만 최대로 신경 써서 해드리고 있는 건데 혹시 사돈 사업이 잘 안 되는 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월세 밀리는 일은 없어야죠. 장모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런 전화 받게 해서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시모가 이미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월세를 내기 싫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시모가 아주 작정을 하고 있었다는 게 황당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시모는 몇 달째 월세를 내지 않았고 저희 엄마는 좋은 말로 시모를 달래도 봤지만 시모는 고집을 꺾지 않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가족끼리 이게 무슨 짓이냐고 시모에게 화도 냈지만 시모는 말 안 통하는 고집불통이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친정엄마의 고민이 커져가는데 아주 대박인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시모의 앞으로 고소장이 날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시모와 월세일로 단판을 지으러 시댁에 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말도 꺼내기도 전에 분위기라도 잡는 건가 했는데 거실 테이블에 고소장이 놓여져 있고 가족들이 죽상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 터진 게 분명했죠. 저는 고소장을 보는 순간 시모의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 고소장은 뭐야? 대체 무슨 일이에요? 또 무슨 일이냐고요? 남편이 물으니 시부와 시동생이 고개를 못 들고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엄마가 사고 쳤어. 이러다 엄마가 뉴스에도 나올까봐 걱정이야. 이 고소장 엄마 앞으로 날아온 거야. 무슨 일인지 말 좀 똑바로 해봐. 엄마가 뉴스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건 뭔 소리고 왜 고소장이 엄마 앞으로 날아온 거야? 엄마가 또 무슨 일 저질렀어? 남편의 물음에 시동생이 겨우 입을 열더라고요. 엄마네 건강원에서 건강식품들을 싸게 팔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 건강식품 원료비 아끼려고 가축용 비료를 건강식품에 섞어서 팔았는데 그게 적발이 됐대. 그래서 고소장 날아온 거야. 시동생의 설명에 시모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을 못하더라고요. 건강원이 너무 장사가 잘 된 것도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저는 바로 알겠더라고요.
가격을 싸게 해서 팔았다는 건강식품이 전부 가축용 비료로 만들어서 그럴 수 있었던 거였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손님들은 가격이 저렴하다고 많이 몰렸던 거고요. 거기에 돈독이 오른 시모가 월세까지 내지 않으면서 수익을 더 내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손님들한테 사기치는 것도 모자라 사돈에게 내는 월세까지 아껴서 돈을 벌어보려던 속셈이었던 거죠. 엄마가 벌인 일인 거야? 정말로 엄마가 그런 짓을 했어? 아니, 그럼 건강원 하면서 사기를 치고 있던 거야? 가축용 비료를 건강원에 팔아넘긴 업체가 잡히면서 엄마네 건강원도 같이 잡힌 거야. 웬일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사나 했더니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 이게 웬 망신이냐?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고 사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이런 짓을 했어? 시부도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시모를 향해 소리를 치더라고요. 시모는 놀라서 움찔하는데 저는 이 기가 막히는 상황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잘하는 짓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발휘해서 참는 중이었어요. 엄마도 알고 그런 거야? 업체한테 속아서 그런 거지? 어? 속기는 뭘 속아. 엄마 친구가 작정하고 벌인 일인데 엄마도 좋다고 동의했대. 좀 전에 우리한테 다 말했어. 그 순간에 형이랑 형수가 들어온 거야. 시동생도 분노로 떨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기가 민망한지 제 시선은 피하더라고요. 이 모든 얘기를 들은 저는 남편부터 바라봤어요. 남편의 분노가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시모가 사고를 칠 때마다 시부 못지않게 남편도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형 사고를 쳤으니 남편의 분노와 절망이 걱정이 되었어요. 게다가 제 앞에서 자기 엄마의 치부를 알게 되었으니 그것도 얼마나 싫었을까 싶더라고요. 엄마 미쳤어? 그게 무슨 짓이야? 그냥 정상적으로 일해서 사는 게 엄마는 그렇게 어려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들 그러는 거야? 내가 안 좋은 건 없어? 가축용 비료가 뭐 어떻다고 다들 나한테 그렇게 말해? 재수가 없으려니까 걸린 거지. 다들 그러고 살아. 그 말을 듣는데 시모의 뻔뻔함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기를 치고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시모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벌벌 떨던 것이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저 자신에게 불이익이 떨어질까 겁낸다는 것만 알았어요. 시모의 말에 남편의 얼굴이 새빨갛게 붉어지더니 남편이 곧장 시모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아무리 엄마라도 못 참아. 코로나 시국이라고 사람들이 몸 생각해서 먹는 식품에 그런 짓을 하고도 뭐?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가족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엄마가 속인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어? 어떻게 아들 장모님이 하는 건물에서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진짜 어떻게 이래? 남편은 무엇보다도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는 시모의 태도에 화가 났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당신은 사람들을 속여서 사기를 치고 그 와중에도 재수 없어서 걸린 거라는 소리만 해? 시부가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시모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집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나마 시동생이 달려들어 시부와 남편을 떼어놓았죠. 엄마가 잘했다고 형 말리는 거 아니야. 엄마는 착각하지 마. 난 이번에 엄마가 제대로 살아보려는 건 줄 알았어. 나도 형만큼이나 엄마한테 실망했어. 엄마가 젊을 때 사고 친 적은 있어도 이번에는 정말 잘 살아보려는 줄 알았어. 형도 이제 그만해. 시동생이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화가 풀리지 않았죠. 여보, 이제 그만해. 조금만 진정하고 화 좀 풀어. 저도 시동생을 따라 남편을 말렸어요. 너는 정상인 줄 알아? 너도 생각이 똑바로 박힌 놈이면 네 형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도 그랬다면서요. 이 사람한테 월세 받지 말라고. 이게 엄마만의 잘못이야? 엄마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할 때 옆에서 말리지는 못할 망정 같이 이 사람 세워놓고 월세 받지 말라고 했다며. 남편의 고함에 시부가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머리채를 잡힌 시모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고
시동생도 고개를 떨구고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 나도 그때는 왜 그런 말을 너한테 했는지 모르겠다. 시부가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제 와서 저에게 사과를 한다 한들 그때의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죄송해요, 형수. 저도 엄마가 돈 좀 버니까 순간 욕심이 생겨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시동생도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다. 나도 돈에 눈이 멀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큰 잘못인 줄 몰랐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한 건지 이제 알 것 같다. 시부는 눈가에 눈물까지 맺혀 있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된 데에는 가족들 책임도 있어. 돈 좀 버는 것 같으니까 다들 그냥 신나서 돈 벌 생각만 했지? 다시는 우리 볼 생각하지도 마요. 이제 나도 끝이야. 이 사람만 내 가족이고 더는 이놈의 집구석 보기도 싫어. 남편은 그대로 집을 박차고 나갔고 저도 남편을 따라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건강원 그만한다고 하더라. 몇 달이나 밀렸던 월세도 다 치르고 조용히 나갔어. 내가 정말로 월세를 받지 말았어야 했던 거니? 친정엄마는 제 눈치를 보면서 묻더라고요. 아니야. 거기 말 많아서 그만둔 거야. 시어머니가 사기쳤대. 엄마 잘못은 하나도 없어. 사기를 쳤다고? 아니, 그냥 건강원 하나 하는 건데 사기를 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장사가 너무 잘 됐던 것도 다 사기쳐서 그런 거였어. 거기다 월세도 내지 않고 돈 좀 벌어보려고 한 거고. 저는 말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제 시모라는 사실이 친정엄마 앞에서 창피하더라고요. 하필이면 엄마의 건물에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도 부끄럽기만 했어요. 그나저나 이제 어떻게 한담? 밀린 월세는 받았지만 또 공실이 됐으니 말이야. 엄마와 전화는 그렇게 끝났죠. 엄마도 걱정이 많겠지만 저도 남편 생각을 하면 걱정이 많았어요. 이번 일로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저희 친정엄마에게 계속 미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시동생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동안 저에게 메시지로 미안하다고도 하고 반성 많이 하고 있다는 말도 했지만 그냥 알겠다고 대답한 게 다였는데 전화가 온 것은 처음이었죠. 형수님, 잘 지내셨어요? 형수님 별 면목이 없어서 메시지만 보내다가 이제야 전화 드리네요. 네, 잘 지내고 있었어요. 메시지 주셨는데요, 뭘. 저도 이제 그 일 잊으려고 하는 중이에요. 엄마랑 아버지 이혼했어요. 엄마가 저지른 일 때문에 아버지가 더는 엄마 못 믿겠다고 이혼했어요. 저도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 줄은 몰랐어요. 형도 아는 거예요? 형은 제 연락 안 받아서 모를 거예요. 저도 아버지도 형수한테 한 말들 아직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정말로 어떻게 됐었나 봐요. 형수도 중간에서 많이 힘들 줄 뻔히 알면서 월세를 압박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형이랑 관계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형한테도 미안하다는 말 좀 전해주세요. 아버지도 형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 여러 번 들었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형한테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시동생이 그렇게 사과를 하니까 저도 더는 냉담하게 대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시동생이 비록 당시에는 얄밉게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과를 하는 건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저는 시동생과의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에게 시모와 시부가 이혼했다는 얘기와 시동생이 많이 미안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줬죠. 나는 아직도 용서가 안 돼. 치사하게 당신 혼자 세워놓고 가족들이 당신 몰아세운 거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는 나도 더는 할 말이 없어. 아버지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알아서 하신 결정이겠지. 더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남편은 시모와 시부가 이혼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냉담한 반응이더라고요. 도련님은 당신이랑 관계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나한테도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아버님도 많이 후회하고 계신데. 알겠어.
당신은 이제 우리 집 일은 신경 쓰지 마. 남편이 더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더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번에는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직도 나 원망 많이 하고 있니? 그래도 너는 내 전화를 받아주는구나. 내 아들은 계속 내 연락도 안 받고 너도 안 받을 줄 알았다.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예요? 저도 오래 통화는 못할 것 같아요. 시모가 기운이 다 빠진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모에 대한 제 마음은 풀리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도 없었고요.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전화했다. 전화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전화했다. 내가 아무리 남편이랑 이혼은 했어도 네 시어머니이긴 하잖아. 나도 내 잘못 알고 있으니 네가 용서해 주길 바라고 연락했다. 시모는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모가 불쌍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처음으로 사과하시는 거 아세요? 저한테 정말로 미안한 거 맞으세요? 그때는 나도 고소장 받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내가 잘못한 거 몰랐으면 밀린 월세 다 냈겠니? 나도 내 잘못 알고 큰 마음 먹고 용기 내서 전화한 거야. 미안하다. 어머님이 월세 때문에 저보고 이혼하라고 하신 건 정말 상처였고 솔직히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말한 것 좀 잊어줘라. 나도 후회 많이 하고 있어. 그리고 경찰 조사에 남편한테 이혼까지 당하고 나도 내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충분히 느끼고 있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용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아직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어쨌든 어머님 말씀 알겠으니까 이제 전화 끊을게요. 저 일하러 가야 돼요. 한 가지만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아들이 전화가 안 돼. 그래도 나한테는 소중한 아들인데 이번 일로 내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얘기 좀 하자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구나. 남편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시간 갖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가 한번 잘 얘기해 줄 수는 없니? 너무 엄마 내치지 말라고 네가 말하면 좀 들을 것 같은데 말이다. 얘기는 해보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 이만 끊을게요. 시모와 통화를 하는 게 그리 유쾌하진 않았어요. 시모가 저에게 했던 막말들이 떠올라서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에게는 어머니니까 저는 남편에게 마음을 좀 풀고 그래도 시모와 대화를 나눠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그럴 생각 없어. 너 믿어주고 싶지도 않고 미안하다는 말도 믿지도 않아. 남편의 반응은 단호하기만 하더라고요. 당신 괜찮아? 이번 일로 당신도 상처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난 당신이 제일 걱정돼. 난 괜찮아. 그냥 다시는 엄마랑 연락하고 지내고 싶지 않아. 나중에 언젠가 연락 한 번 정도는 해보겠지.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러고 싶은 생각 없어. 엄마가 죗값을 치르고 내 화도 풀리면 그때쯤이나 생각해볼게. 나도 당신한테 강요는 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나 때문에 일부러 어머님을 안 보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랬어. 결혼하는 순간에 생각했어. 이제 나한테 가족은 당신이라고. 엄마도 중요한 사람이지. 하지만 내 가정을 해치면서까지 엄마를 보고 싶지는 않아. 엄마는 젊을 때부터 그랬어. 계속 내 가정을 해쳐. 그래서 엄마를 보고 싶지가 않아. 저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시모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마음을 억지로 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골똘히 혼자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길래 아직도 시모 생각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런가 말을 걸었는데 남편이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해? 혼자서 말도 없이 계속 멍하니 있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거야? 장모님 건물에 우리 무인 카페 해보는 건 어때? 요즘에 무인 카페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 무인 카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 당겼어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정말 무인 카페 한번 해볼까? 나도 저번에 들었는데 인건비도 안 들고 자금 많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남편과 저는 곧장 엄마의 건물에 무인 카페를 냈어요. 둘 다 일을 하면서 시작한 소소한 사업이라 큰 부담도 없었죠. 매일 퇴근 후에 가게를 한번 둘러보는데 나름 재미있기도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새로 생겨난 수입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활기도 생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부부는 엄마에게 월세 한번 밀리지 않고 잘 냈죠. 장사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도 잠잠해져서 이제는 권리금 받고 팔 생각이에요. 여기까지가 코로나 시국에 있었던 황당한 제 이야기예요. 시모와는 여전히 연락은 안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여전히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고요. 남편은 여전히 시모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굳이 그 마음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저 남편과 제가 잘 지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저의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